디지털 여론 전략과 아날로그 여론 전략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여론 전략과 국민의힘의 아날로그 여론 전략이 맞붙은 선거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여론 전략이 승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디지털 여론과 아날로그 여론 기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여론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홍보 기법이고, 아날로그 여론은 기존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 기법입니다. 국민의힘 패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디지털 여론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포퓰리즘에 맞는 디지털 여론 전략으로 선거를 치루어 국민의힘의 아날로그 여론전에 대응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국민의 소리에서는 대선 결과 토대로 뉴미디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홍보와 언론 홍보의 특성, 효율성, 확산력, 비용 구조 등을 비교하여 정책, 선거, 브랜드 전략, 수립 시 적합한 홍보 수단 선택의 중요성과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여 년 전부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젊은 세대, 청년층과 감성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여론 조성 전략을 수행하여 그 결과 연달아 선거에 승리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배의 한 원인으로 디지털 여론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만의 지지를 얻고 여러 차례 아날로그 여론전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었고, 디지털 전략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고 있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지털 여론 전략과 아날로그 여론 전략을 수치로 비교 분석하여 뉴미디어 시대 변화에 따른 홍보 기법을 알려드리며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여론 전략에 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에 맞춘 이재명 한 줄 공약, 쇼츠 영상 등 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통해 확산성과 설득력을 동시에 확보하였고, 여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슈 선점과 메시지 배치 전략을 정밀하게 운영한 점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을 시행하여 부동산, 교육, 의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중도 유권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켰고,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SNS를 활용한 여론전으로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상대 국민의힘 측은 아날로그 여론 전략으로 극단적 이미지나 불통에 대한 우려가 중도층의 이반을 유발하였고, 여론전 실패로 인해 대선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당선과 동시에 디지털 여론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SNS 플랫폼을 이용한 정책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여론의 중요성을 알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로 말하는 후보라는 실용적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이재명 후보는 말보다는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안정감을 중시하는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었고, 디지털 여론 전략으로 SNS 서포터즈를 활성화하여 이번 선거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부터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홍보와 언론 홍보에 대해 비교 분석 결과와 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먼저 디지털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홍보의 장점은 빠른 확산력과 타깃별 접근성에서 유리하였고, 단점은 신뢰성 부족 우려, 단기성 콘텐츠 위주로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의 단점은 보도의 권위와 공신력, 그리고 기존 언론의 대다수 구독자가 중장년층이므로 디지털 홍보에 비해 중장년층 대상에게 효과적이며, 반면에 반응 속도가 느리고 정량 측정 어려움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홍보에 관해 장점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빠른 확산력과 타깃별 접근성이 장점이고, SNS, 포털,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장점이 있고, 연령, 지역, 관심사 등 세분화된 타깃 설정이 가능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광고나 특정 이슈에 관심 있는 네이버 블로그 타깃 홍보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큰 특징의 SNS 가입자들이 유도와 참여로 전환 유도가 쉬운 편이며, 콘텐츠 내 링크나 버튼을 활용하여 클릭, 신청, 공유 등 빠른 반응과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선거 캠페인의 경우 서명 참여, 유튜브 구독, 카카오 채널 추가 등을 통해 유권자와 직접 연결하여 소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보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가 많아 수용자 입장에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며, 바이럴 중심의 콘텐츠는 일시적인 관심만 유발하고 빠르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반짝 홍보로 그치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날로그식 언론 홍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 홍보는 중장년 유권자에게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정책 메시지를 전하는 데 유용합니다. 언론 홍보의 장점은 보도의 권위와 공신력이 장점이며, 그 이유는 방송사,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 매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메시지 전달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언론의 기사화될 경우 인물이나 단체의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장점이며, 또한 언론 홍보는 중장년층 대상에 효과적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여전히 TV뉴스, 신문 등을 주요 정보원으로 삼고 있어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효과적이며, 선거 캠페인의 경우 단점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정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는 편집 과정과 일정 조율이 필요하여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처럼 조회수, 클릭수, 전환율 등 수치화된 성과 측정이 어렵고 피드백까지의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항목별 유형 개요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는 상황에 따라 불특정 타깃이었던 것을 특정할 수 있고, 반면에 디지털 홍보는 도달 속도와 타깃 정확도, 그리고 쌍방향 소통성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홍보와 언론 홍보의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언론 홍보가 5배가량 높은 도달률에 비례해 적은 콘텐츠 비용과 그에 따른 반응수가 10배가량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도 10배 이상 높은 편이며, 성과 측정 방식, 또한 언론 홍보에 비해 조회수, 클릭률, 전환율 등의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홍보는 확산력, 참여 유도, 속보성, 노출 유지와 측정 가능성 등 골고루 높은 편이며, 예상 도달수의 폭시 최소 5배가량 높고, 평균 콘텐츠 비용으로 따지면 디지털 홍보는 언론 홍보에 비해 적은 금액에 더 많은 특정 타깃층에게도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디지털 여론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표로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의 데이터 차이로 예를 들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데이터로 표시된 국회의원과 분홍색 데이터인 광역단체장을 데이터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광역시 단체장의 경우 언론 기사가 20개에서 30개 이상 포털에 업로드되었고, 국회의원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뉴스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 홍보의 한계점을 빅데이터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반영률에 있어서는 실시간 검색량으로 수치상으로 높은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월등한 데이터 검색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검색 트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디지털 여론 전략으로 지지도나 지명도 면에서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래프를 보셨듯이 광역단체장의 아날로그식 홍보의 결과가 디지털 홍보를 한 국회의원 결과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치는 지지도 조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디지털 전문가들이 분석한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여론 홍보 방식으로 여론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디지털 전략 분석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선거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 취재가 여러분에게 디지털 여론 홍보나 선거 전에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소리 김지영 기자였습니다.